대한민국의 어느 군부대 한 병사들이 몰려오는 좀비들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조용한 새벽, 본인들의 청춘을 바쳐 국가를 지켜주는 국군 장병 병사들이 푹 잠이 들었네요. 이런 새벽이라도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경계도 곧 훈련이니까요. 불침번을 서는 병사가 보이네요. 탄약고에서 근무를 하는 병사들도 보입니다. 근무 끝나고 담배 한 대 피고 자자는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위병소도 병사들이 고생해주고 있습니다. 불침번은 다음 근무자를 깨우고 근무자는 비몽사몽한 표정으로 환복을 합니다. 당직 사관에게 근무교대 보고를 하고 탄약고로 향하는 그들. 딱딱한 근무 분위기를 풀어주려는 상급자의 노력도 보이네요. 실제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뒤 기분 좋게 담배를 핍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간부들도 한두 명씩 출근을 하기 시작하고 전 병력은 아침 점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침 구보도 빠질 수 없죠. 아침 점호를 마친 후에는 아침 식사를 하고 일과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특기 훈련이 있는 날이군요. 하루의 일과를 마친 뒤에는 TV를 보거나 사지방에 가서 개인정비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군대에서의 하루는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가죠. 남은 군 생활은 아득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모두가 잘 쉬고 있던 일요일,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전자기기의 통신이 먹통이 되었고 부대 전체에는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병력들은 신속히 무장을 하고 탄약고로 향했고 몇 명의 조종수들이 전차를 끌고 탄약고로 올라왔죠. 빠르게 탄약을 전차에 적재하고 곧바로 어딘가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나머지 병력들도 집결을 했지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는 병사는 없었습니다. 그건 통신이 두절된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죠. 통신이 두절되기 전 마지막 명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출발할 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부대 시설과 남은 탄약을 지킬 인원들이 필요했고 전투 인원이 아닌 최소 인원 1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대를 떠났습니다. 이 10명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출동하지 않고 부대에 남아있게 되어 속으론 좋아했지만 미래에 닥쳐올 일들까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1일차, 아직 외부와 통신은 두절인 상태이나 전시 상황 규범에 맞춰 최소 인원으로 로테이션 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파악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보기엔 부대는 의심의 여지 없이 평화로웠고 병사들은 그저 일과를 안 하고 근무만 나가면 되니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불편한 부분들은 있지만 말이죠. 사건 발생 2일차,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홍중사가 박중희와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누는데요. 이 상황이 답답했는지 박중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옆 부대까지 가기 위해 본인의 차를 타고 위병소를 통과합니다. 부디 별일이 없으면 좋겠네요. 병사들의 반응을 보아하니 홍중사가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게 처음은 아닌가 보네요. 사건 발생 4일차, 터덜터덜 홍중사의 차량이 돌아옵니다. 피를 흘리며 내리는 홍중사. 그는 빨리 위병소 입구를 막아야 한다는 말만 남기고 그대로 쓰러져 기절하였습니다. 약간의 의료기술이 있는 박중희가 그를 치료하고 병사들을 데리고 임시방어선을 구축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홍중사가 깨어나는 대로 확인해야겠습니다. 사건 발생 5일차, 드디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치료 중인 홍중사를 간호하러 간 정일병. 그를 간호하던 중 갑자기 홍중사가 그에게 달려들어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성이 없었고 정일병을 물어뜯어 죽여버렸죠. 그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박중희는 자신의 부하를 사려우 먹고 있는 홍중사를 지체 없이 사격하였습니다. 도저히 머리로는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박중희는 홍중사의 몸에서 떨어진 종이를 발견했고
이를 읽어보기로 합니다. 심각한 바이러스 발생. 원인 불명. 온몸이 부패하고 극도의 공격성. 영화에서 보던 좀비 같은 느낌. 피부 상처 통한 접촉 감염. 감염률 알 수 없음. 전국적으로 통신이 마비되어 적국의 소행이라는 의견도 나옴. 다소 믿기 어려운 메모이지만 방금 전에 홍중사는 확실히 좀비에 가까웠습니다. 잠시 메모를 읽는 순간 죽었던 정일병까지 되살아났고 박중희는 미처 대처하지 못해 정일병 좀비와 육탄전을 벌이게 됩니다. 제압에는 성공했지만 박중희 역시 메모에서 봤던 접촉 감염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우선 임시로 자가치료를 한 뒤 막사에 모든 병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박중희는 침착하게 방금 전에 총소리에 대한 설명을 했고 본인 역시 좀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자신을 감금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의 뜻을 존중한 병사들은 박중희를 빈 생활관에 감금하기로 합니다. 박중희를 감금하자마자 원인 이상의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병소 쪽에서 나는 소리였죠. 모든 병사들이 위병소로 집결했고 믿기 힘든 광경을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홍중사의 피냄새를 따라 부대 앞까지 온 좀비들이었죠. 몰려오는 좀비들을 막기 위한 사격은 밤이 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최고참 2명은 이 사실을 박중희에게 보고했고 현재 인원으로는 지속적인 대처가 어려울 테니 방어선을 안쪽으로 당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병장은 다음날 즉시 병사들을 인솔하여 진지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위병소보다 안쪽으로 더 붙은 위치였죠. 다행히 좀비들의 지능은 매우 낮아서 위병소의 철조망에도 저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건 발생 8일차 최고참 2명이 위병소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루 동안 위병소 밖에서 좀비 소리가 나지 않아서인데요. 아무리 멀리 내다봐도 좀비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좀비 사태는 잠잠해진 것일까요? 조용해진 틈을 타 병사들은 홍중사와 정일병의 무덤을 만들고 조촐한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좀비화되어 몸은 남지 않고 녹아버렸지만 이렇게라도 그들의 넋을 달래고자 했죠. 김병장은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무장한 이 좀비는 위병소의 철조망과 벽을 부수고 부대로 진입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빠르게 부대 안쪽으로 진격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판단한 2명은 잠시 수색을 나섰고 부대로 진입한 좀비들을 발견하고는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벽을 부수는 유형의 좀비는 처음 발견하였죠. 부대로 들어온 좀비들을 저지하고 우선은 잠시 퇴각하였습니다. 날이 밝아 사건 발생 9일차가 되는 날 그들이 본 장면을 부대원들과 공유하였고 방어선을 조금 더 보강하기로 하였습니다. 벽돌을 쌓아 총안구가 있는 벽을 만들었죠. 이렇게 하면 벽을 뚫고 들어오더라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슬슬 식량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죠. 병사들은 창고에 있던 전투 식량을 식당 창고로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부대 전체에 대한 식량이다 보니 양 자체는 많았지만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추가적인 식량 자원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사건 발생 10일차 병사들은 운동장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식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아니면 뒷산에 서식하는 동물을 사냥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운동장 땅은 생각처럼 단단했지만 그래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정도로 비옥하게 다듬었습니다. 병사들은 다음날 바로 운동장에서 벼농사를 시작했죠. 그래도 다행히 다른 자원에 대한 우려는 없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시범 부대로 선정되어 지열 발전을 통한 독자적인 전기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수질 관리도 매우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병사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죠. 사건 발생 12일차 최고참 2명은 박중희와 면담을 했고 약 일주일간 좀비로 변하려는 징조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지휘관으로 합류하였습니다. 박중희는 간부 숙소가 아닌 남아있는 생활관에서 병사들과 가까이 생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입구 쪽 근무를 3명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3명은 갑자기 무언가에 놀라 총을 발포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함정을 가로지르는 약탈자들. 아직 부대 밖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대의 물품을 노리고 습격을 온 것 같네요. 살아서 돌아간 2명은 본인들의 세력에 이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앞으로 약탈자에 대한 걱정까지 하게 된 병사들. 과연 이 사태에서
병사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리모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